얘는 이렇게 해도 안 끊어져요. 콧물 같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패킹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신기하죠? 안녕하세요. 닥터 지나스 초이스의 이신아입니다. 코 모양 자체는 괜찮은데 높이가 살짝 아쉽다거나 매부리가 있어서 꺼져 있는 부위만 섬세하게 다듬어주면 된다거나 하는 분들에겐 굳이 수술까지는 하지 않고 간단히 코 필러를 하는 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매부리가 되게 살짝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뼈를 쳐내고 실리콘을 넣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절골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세하게 네일 갈듯이 모양을 다듬어가면서 갈아내는 게 아니라 왜 우리 조선시대 막 이럴 때 석공들이 돌 깰 때 정 같은 거 대고 망치로 막 깨잖아요. 그런 식으로 절골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고 나서 본인 원래 콧대보다 코가 낮아져서 추후에 실리콘을 빼고 싶어도 못 뺀다고 후회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난 굳이 수술까지는 싫고 콧대를 높인다든지 매부리를 살짝 교정한다든지 내 코에서 아쉬운 부위들을 좀 교정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코필러가 매우 좋은 선택지인 게 사실입니다. 근데 주변에서 코필러 하고 나서 망한 케이스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아바타처럼 이 콧대 부위가 어색한 경우.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애초부터 콧대에 너무 과한 양의 필러가 주입되었을 경우예요. 코필러를 할 때 콧대 부위 높이를 잘 잡아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너무 욕심을 내서 많이 높이게 되면 나중에 퍼져 보이는 것도 퍼져 보이는 건데 일단 즉각적으로 눈이 몰려요. 눈이 몰려 보이거든요. 반대로 눈과 눈 사이가 멀고 콧대가 낮으신 분이라면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인상을 보완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 놓았던 그 콧대 부위 필러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필러는 소량만 시술하는 게 맞고요. 제가 코필러 시술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1cc 이상 써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코필러에. 필러 1cc면 코 모양을 잡는데 대부분은 충분한 용량이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소량을 시술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좀 여러 가지 필러 제형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HA 필러들이거든요. HA 필러 중에 고가의 라인인 레스틸렌 필러고요. 이거는 국산 필러 아띠엘인데요. 얘 둘 다 좀 중간 라인의 단단함을 지닌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짜보면 뿅 이렇게 끊어지죠. 똑똑똑 끊어지는 식으로 나오고요. 레스틸렌도 마찬가지입니다. 젤리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젤리 같고 요건 레스틸렌. 레스틸렌은 그래도 점탄성이 좀 좋네요. 그죠? 이거는 뉴비아라고 이태리 필러인데 뉴비아는 얘네들이랑은 또 다른 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짜면은 안 끊겨요. 이렇게 해야 좀 끊기는? 확실히 아까 레스틸렌보다는 좀 더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고 얘는 이렇게 해도 안 끊어져요. 콧물 같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패킹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해서 흔들다가 패킹을 해도 들어가는데 아까 레슬렌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렇게 하면은 끊어져요. 얘는 이렇게 해도 힘차게 해도 이 정도로 돌려도 괜찮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둘 다 좀 코딱지 같은데 제형 차이가 좀 느껴지시려나 모르겠네. 얘가 좀 더 쫀득쫀득한 떡 같은 느낌. 근데 얘는 이제 가장 소프트한 라인이고 얘는 중간 제형의 라인이고 필러는 이렇게 젤리 같은 제형을 띠고 있어요. 우리가 젤리도 종류가 정말 여러 가지잖아요. 하리보 곰돌이처럼 살짝 딱딱한 애들도 있고 일본 곤약 젤리 같이 탱글탱글한 애들도 있고 또 요즘 올리브영에서 파는 다이어트 젤리 같은 건 물처럼 흐물흐물해서 주스처럼 마실 수 있더라고요. 같은 젤리지만 물성이 다 다르죠. 필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필러 회사들은 각 제품의 물성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출시를 해요. 필러의 세 가지 특징으로는 첫 번째 점도, 필러가 얼마나 끈적끈적해서 흘러내리지 않는지. 두 번째 탄성, 필러가 외부 압력으로부터 눌린 뒤 올레 형태로 복원되는 힘. 세 번째 응집력, 필러 분장끼리 서로 뭉쳐있는 힘.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응집력, 점도, 탄성 등이 좋아서 코나 이마, 턱끝같이 모양을 딱 힘있게 잡아줄 수 있는 라인부터 소프트하게 물처럼 스르륵 퍼져서 목주름 같은 데를 채우는 데 좋은 그런 라인까지 시술 부위와 목적에 맞게 다양한 라인들을 만들어서 출시하게 되죠. 코필러를 할 때 잘못된 물성을 지닌 필러를 선택하게 되면 필러가 더 쉽게 빨리 퍼져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양을 딱 잡아줘야 되는 코 부위에는 점도, 탄성 이런 게 좋은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뉴비아 필러도 코 부위에 시술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태리 수입 필러인데 물성이 워낙 단단하고 점탄성이 좋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 필러입니다. 다른 필러랑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가장 부드러운 라인의 제품인데 이 정도거든요. 이거는 좀 입술에 많이 사용하는 라인이에요. 그리고 이건 일반적인 필러, 히알루론산 필러 중간 정도의 단단함을 가진 라인이고요. 옆볼 이런 데에 많이 시술이 들어가는 라인이에요. 이런 필러가 들어가서 코 모양을 잡는 게 안 퍼지고 오래 갈까요? 아니면 이렇게 점탄성이 좋은 필러가 들어가 있는 게 모양이 예쁘게 오래 유지가 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제형을 보면 확실히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히알루론산 필러들이랑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뉴비아도 히알루론산 필러예요. 원료는 똑같은데 가교제로 대다수의 필러들은 BDD라는 애를 사용해서 필러들을 뭉치게 하는 거고요. 이 뉴비아는 PEG라는 걸 사용해서 이런 차이가 나온 건데요. 기존의 가교제인 BDD보다 PEG의 독성이 30배 가까이 낮다는 보고가 있기도 하고, PEG가 단백질이나 고분자를 확 감싸면 우리 면역 시스템이 이걸 외부 물질로 인식하는 걸 좀 막아서 알레르기나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왜 필러 맞고 나서 막 나중에 피곤하고 그럴 때 지연성 알러지 와서 얼굴 붓고 이런 경우들 좀 매우 드물게 있거든요. 그럴 확률이 일반 다른 필러보다 훨씬 낮다는 장점도 있어서 이래저래 뭐 코나 턱, 이마 뭐 이런 데에 사용하기에 괜찮은 필러예요. 히알루론산 필러니까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얘도 뭐 당연히 필러 녹이는 주사로 녹일 수 있고요. 어쨌든 코 부위는 절대로 잘 퍼지는 묽은 제형의 필러는 맞으면 안 된다는 거. 최대한 모양을 힘있게 잡아줄 수 있는 필러가 권장된다는 거. 뭐 이거 외에 또 코필러를 아바타로 만드는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바로 반복된 코필러 시술입니다. 일반적인 히알루론산 필러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퍼질 수밖에 없어요. 필러 맞고 나서 한 달, 두 달 이때부터 막 확 퍼지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필러의 유지 기간은 우리가 1년 정도라고 보는데 한 반년 정도는 예쁘게 모양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 나머지 한 반년부터 미세하게 우리 몸에 흡수되면서 볼륨도 줄어들고 하면서 야금야금 아주 미세하게 퍼지는 거죠. 아주 예민하신 분이 아니라면 한두 번 필러 맞고 나서 재시술한다고 해서 막 퍼지는 게 눈에 띄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횟수가 막 반복되면서 4회차, 5회차, 6회차 필러 재시술을 했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의사 입장에서는 퍼진 게 보여요. 그래서 코에 필러 맞으셨죠? 이러면 어떻게 아셨어요? 2년 전에 맞았는데 막 깜짝 놀라시곤 하는데, 아는 사람 눈에는 보일 정도로 필러 재시술 회차가 거듭되면 될수록 필러가 조금씩 더 퍼집니다. 때문에 코필러를 한 서너 번 정도 맞았다 그러면은 필러 녹이는 주사로 한번 싹 다 녹이고 일주일쯤 지나서 새롭게 다시 필러를 맞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요약하자면 코필러를 맞을 땐 점탄성이 좋은 필러를 과하지 않게 소량으로 맞고, 기존에 맞은 필러 위에 한 서너 번 정도 재시술을 받았습니다. 한번 싹 다 녹인 다음에 새로 또 시술을 받으신다면 퍼지지 않고 예쁘게 코필러 모양을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상 닥터 지나스 초이스의 이진아였습니다.